안녕하세요. 축구장의 라이브 시간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포커스님, 도도도님, 엠윤님, 이준님, 레미님, 준선님, 김상원님,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비가 계속 오다가 이제 조금 다시 또 무더위가 시작되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비가 막 오다가 이제 다시 개고 흐리고 또 비가 안 오면 이제 습도가 높죠. 그래서 체감 기온은 아마 조금 더 더운, 습도가 높은, 조금 후텁지근한 이런 날씨가 한동안 지속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프리시즌이 유럽 팀들 한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즌에 또 각 리그들이 펼쳐지죠. 그래서 각 리그에서 패권을 다시 다투기 위한 그 강팀들의 영입 행보도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월드 챔피언 첼시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 많은 팀들이 보강을 지금 또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월드 챔피언에 이제 도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팀들도 노력을 좀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저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첼시도 지금 시몬스 나오는 중. 제가 뭐 지금 운전하고 어디 갔다가 급하게 오느라고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는 이적 시장에 대한 체크가 조금 부족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시몬스는 지금 어디까지 됐대요? 아직 확정된 거 아니죠? 시몬스는. 어디 봅시다. 지금 구단 협상만 남았대요. 그래요? 시몬스 오면은 엔소의 역할을 또 대신할 수 있으니까. 공격 시에 뭐 3-2-4-1 뭐 이렇게 운영이 될 때 어느 쪽이 비대칭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쿠쿠레아가 비대칭해서 올라가든, 또는 쿠쿠레아는 뒤를 받치고 뭐 오른쪽에서 다른 귀스토나 제임스가 올라가든, 그래서 뭐 쿠쿠레아가 받칠 때는 왼쪽에 뭐 바이노 기튼스나 이런 선수들이 또 윙포드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그 위에는 뭐 주앙 페드로가 됐던 델라비 됐던 공격수, 그 아래에 공격 지원을 하프스페이스 쪽에서 해줘야 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콜 파머가 있고 엔소가 있는데, 사비 시몬스는 그러한 역할을, 엔소의 역할도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스쿼드 뎁스가 상당히 두꺼워지고 조금 더 공격적인 운영이 필요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첼시가 뭐 밑에 카이세도와 라비아까지 두고 엔소는 공격 시에 중앙과 왼쪽으로 지원을 올라간다 하더라도, 엔소 선수는 약간 중앙 미드필더 성향이 더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몬스가 만약에 가세가 된다 그러면 시몬스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 2선 쪽을 더 지원해주는 조금 더 공격적인 롤을 수행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운영이 필요할 때는 그러한 부분적 로테이션을 통해서 엔소가 뭐 내려갈 수도 있고 라비아가 빠지고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적 뎁스, 조금 무언가의 어떤 그 부분적 로테이션, 장기 레이스에서 그런 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시몬스는 상당히 좋은 카드가 될 것 같다. 그렇죠? 시몬스 아주 뭐 탈압박 능력도 능하고 창의적인 패스에도 능하고, 시몬스 선수는 어시스트 능력도 있고 상당히 좋은 선수죠. 그리고 나이도 이제 시몬스 선수는 아직은 20대, 지금 22살 됐나요? 초반. 그러니까 첼시의 전체적인 스쿼드의 그런 부분과도 성향과도 잘 맞는다. 도도도님 감사합니다. 저희가요 이제 또 원투펀치가 저희 명부, 그 원투펀치가 어쨌든 계속 명목을 유지한다? 이거 좀 이상한 표현이고, 원투펀치를 계속 유지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 운영상 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아마 저기 공지사항에
올린 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제작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마침 이쪽 축구 쪽에 유튜브 컨텐츠들을 전문적으로 좀 제작을 했던 경험이 있는 팀이 우리와 같이 좀 해보자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지금 우리 편집하고 계신 분이 한 분이 혼자서 뭐를 다 하기가 기획하고 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서 지금은 그냥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좀 다음 달부터는 조금 툴이 바뀔 겁니다. 네, 그래서 원투펀치가 조금 퀄리티적으로도 편집도 좀 잘 되고 뭐 역시 그래픽, 자막, 여러 가지 정보 이런 부분, 기획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모건 로저스랑은 약간 성향이 다르니까요. 네. 근데 시몬스가 들어오면 모건 로저스 영입 시도는 이제 끝나겠네요, 정한빈님. 그렇죠? 시몬스로 아마 끝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대구 강냉이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금 세슈코가 에키 티켓 나간 이후로 최고 매물이 되는 것 같은데 맨유라고 올릴까요? 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여러분들은 이번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우승 후보 3강 혹은 4강을 뽑는다. 그러면 어디를 예상하세요? 빅4? 네. 지난 시즌 빅4를 얘기하는 거죠. 리버풀, 맨시티, 아스날, 첼시 이렇게 보신다고요. 케어 헤어님, 해명을 해봐야님,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 모깁화님, 리버풀, 맨시티, 아스날, 첼시. 준선님, 첼시, 리머풀. 네. 맨시티, 네, 리버풀이죠. 오타. 대구강냉이님은 리버풀 단독 우승. 네. 몽크상님 맨니 첼아 맨시티 맨은 맨시티 얘기하는 거죠. 맨시티 리버풀 첼시 아스날. 제이지님도 4강 리버풀 맨시티 아스날 첼시 순 다 똑같네요. 4강 혹은 3강. 그러니까 결국은 네 팀이 우승 경쟁을 할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건데 리버풀 혹은 맨시티의 우승을 가장 높게 지금 보고 있고 아스날은 우승까지는 좀 힘들 것 같다. 첼시는 4위 안에는 들 것 같다. 지금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MU님이 유일하게 지금 맨유 넣으셨어요. 4강에. 리버풀, 맨유, 아스날, 맨시티가 들어갈 거다. 네. 뉴캐슬도 꼽사리까지는 가능. 네. 그러니까 5위권은 또 리버풀, 뉴캐슬까지 본다는 얘기죠. 네. 아리스님은 1위 맨유, 2위 맨시티, 3위 첼시, 4위 아스날, 5위 리버풀. 맨유를 또 우승 후보로 보신 아리스님. 네. 뭐 불가능하진 않죠. 네. 언제든지 축구는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준선님, 맨유는 6등 이상 불가입니다. 이건 좀 비관적으로 또 맨유를 보시고. 토트넘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네. 토트넘은 5위 안에 들어오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다들 보는 거죠. 네, 맨유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죠. 지금 확 올라올 수도 있고 거기까지는 아직 힘들다. 네, 이렇게 보는 팬분들이 많고 콤르치님은 맨유 11위 예상. 네, 이거는 뭐 아주 비관적으로 또 보시는 팬분이 있고. 네. 어쨌든 간에 근데 전체적인 공통적인 의견은 지금 보면 맨유 팬분들은 맨유가 4강 안에 들길지 바라는 것 같고요. MU님과 뭐 아리스님 이런 분들이 맨유 팬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콥자가 들어가신 리버풀님은 맨유를 11위 예상한다. 뭐 이렇게 좀 낮춰 또 보시고, 네. 뭐 지금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약간의 팬심을 빼면 그러면 공통적으로는 지금 리버풀 맨시티의 우승 경쟁. 이게 지금 세네요. 그렇죠? 리버풀 혹은 맨시티가 우승 경쟁할 거다. 아스날이 우승 경쟁하기는 조금 아직은 버겁단데 이적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뭐 이런 느낌이고 첼시도 4위 안엔 들 거다.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네, 제가 정리가 됐습니까?
리버풀 같은 경우는 지금 영입을 뭐 워낙 잘했습니다. 네. 좌우 풀백 아놀드를 보내면서 케르케즈, 프림퐁 딱 영입이 됐고요. 물론 오른쪽에는 이제 브래들리 같은 선수도 잘하기 때문에 프림퐁과는 이제 오른쪽에는 경쟁을 좀 해야 되겠죠. 그루브님 감사합니다. 클럽 월드컵 결승에서 첼시가 좋은 경기로 이겨서 너무 행복했다고. 첼시 팬분이신가 봐요. 네. 다음 시즌엔 한 단계 스텝업해서 첼시가 3위를 하기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루브님. 네. 리버풀은 또 가장 핵심적인 이적 보강은 역시 비르츠죠. 네, 비르츠. 야, 이 선수는 진짜 이 비르츠를 누가 데려가느냐에 사실 큰 틀에서는 그 싸움이었어요. 이번 이적 시장은요. 제일 큰 선수는 이 비르츠였습니다. 비르츠를 잡았기 때문에 네, 리버풀이 이 선수는 뭐 저도 극찬을 계속했던 선수고요. 네, 축구 잘합니다, 진짜. 네. 시야도 좋고요. 판단, 센스, 드리블 쳐야 될 때, 그리고 뭐 스루 패스를 넣어야 될 때 딱 돌려놓고 전환을 시켜줘야 될 때, 뭐 이런 플레이들이 군더더기가 거의 없이 또 본인이 딱 들어가서 혹시 마무리를 또 져야 될 때 슈팅 능력, 득점 능력, 어시스트 능력 다 있고 전방위적으로 잘해요. 비르츠 선수는. 그래서 이 선수는 이제 감독들이 보면 저런 선수 한 명 있으면 진짜 게임 많이 풀리죠. 네. 공격도 풀리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 탈압박을 하는 부분에서도 풀리고 이선의 공격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도 풀리고 팀의 어떤 창의성을 넣어주는 데 있어서도 이런 선수가 있으면 풀리죠. 네. 비르츠. 네. 비르츠를 영입을 하면서 엄청 세졌습니다. 거기에 지금 위고 에키티케가 뭐 메디컬 받는다 그랬죠.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영입이 됐다고 봐도 무방하죠. 에키티케. 한국의 퍼거스님은 리버풀은 감독 허니문 기간 끝나서 과연 어떨지 싶고 아스날은 요케레스 오면 우승 가능 매우 높고 퍼거스님은 아스날에 오히려 요케레스가 올 경우에 우승 가능성 높게 봤고요. 맨시티는 펩 감독에 대해 내성 생겨서 힘들 듯하고 약간 펩 감독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고 맨유는 냉정히 볼 때 컨퍼런스 나가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퍼거스님이 맨유 팬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냉정하게 보시는 거예요. 컨퍼런스 나가면 다행.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맨유를. 어쨌든 근데 뭐 감독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또 펩 감독도 내성 생겨서 뭐 그런 식으로 다 이제 다른 팀들도 문제가 있으면은 어쨌든 다 못하는 거니까 그 중에서도 경쟁력을 찾는다면 리버풀은 확실한 우승 후보인 것 같습니다. 에키티케의 이적 조건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옵션 포함해서 뭐 7,900만 파운드에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는 뭐 일단 나이가 23세 아직 젊고요. 네.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리버풀의 어떤 그 공격 전환 시에 그 리버풀의 어떤 상성하고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선수 성향 자체가. 네. 결정력도 지금 나이를 고려해 보면 지난 시즌에는 리그에서 15골 넣었지만 아인트라트에서 조금 더 개선돼서 결정력이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져 있다. 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가 이 선수가 약간 공간이 있고 그리고 툭툭 치는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도 에키티케 플레이 아시죠? 드리블하거나 이럴 때 아주 잔발로 세밀한 테크닉을 부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공간을 활용해서 치고 들어가고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툭툭툭툭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스타일입니다. 스피드가 있고 키도 크고요. 그리고 활동량도 상당히 많은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성향의 선수는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프리미어리그가 완전히 내려앉아서 수비를 공간을 안 주고 지키다가 역습만 하는 팀들 그런 팀들이 2010년, 14, 5년 전까지는 꽤 많았는데 중하위권 팀 중에 지금은 그런 팀들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감독들이 대부분 1차 압박할 때 하이라인에서 팀 압박을 강렬히 대부분
수행하는 기본적인 어떤 성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들 블록 있을 때 또 성향, 내려섰을 때 블록 수비,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잘 나눠서 수비를 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팀들이 요즘에 그래요. 특히 프리미어리그 팀들 전략적으로 아예 템백 내려서서 공간 안 주고 그냥 눌러 앉아서 플레이하는 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승격 세 팀이 어떤 플레이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에키티케 같은 성향은 프리미어리그에 오는 거는 괜찮다. 그리고 리버풀처럼 전환 시에 빠른 전환을 요구하고 공간이 좀 있을 때 여러 가지로 좀 플레이를 빠른 타이밍에서 다이렉트한 공격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플레이를 원할 때 이 에키티케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리버풀하고 팀 상성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냉정히 봤을 때. 그래서 긍정적이다. 이 영입은. 그래서 분명히 이제 뭐 다윈 누네스나 뭐 다른 선수들이 있을 때보다는 득점 능력과 팀의 공격력을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는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 에키티케.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포메이션이 주 포메이션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비르츠가 또 있기 때문에 비르츠, 맥칼리스터 이런 선수들이 좋은 패스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요. 좋은 탈압박에서 시야를 확보해서 바로 큰 전환을 할 때도 좋은 연계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흐라벤베르가 어떻게 6번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중심을 잡아주고 빠른 전환에서 그런 에키티케의 성향, 또 살라의 성향, 다른 공격진들의 성향을 잘 활용을 하면 괜찮다. 그래서 이적 시장을 리버풀은 잘 보냈습니다. 네, 이적 시장을 정말 잘 보냈지만 역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의 리버풀은 새드니스, 조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서 슬픈 이적 시장이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타의 그런 갑작스러운 비보에도 불구하고 이적 시장을 지금 효과적으로는 잘 보냈습니다. 선수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적 시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호드리고 선수 딜이 아직 남아 있나요? 네. 호드리고는 원하는 팀이 많으니까 리버풀이 좀 가까워 보입니까? 모기환님, 호드리고 들어오면은 왼쪽 윙어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괜찮겠네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그러면 디아스 선수를 이렇게 정리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기존에 공격진들 학포도 있고, 학포, 루이스 디아스 이런 선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호드리구 선수의 영입은 선수단의 일부 변화를 같이 수행을 하면서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환사 나갔죠. 네, 센터백도 봐야 되는 얘기고. 네. 코나테는 그냥 있는 거죠? 재계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코나테 센터백도 해결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반다이크의 파트너로. 네. 게이가 지금 제일 리버풀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까? 게이 영입에. 네. 게이 선수 좋은 선수예요. 우리 선수였습니다. 발밑도 좋고 요즘 많이 늘었어요. 게이 선수가. 게이 좋습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지금 디렉터진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은, 그리고 돈을 지금 많이 쓰더라고요. 리버풀이 이렇게 돈을 화끈하게 팍팍 쓰는 경우를 이렇게 쉽게 보질 못했던 것 같은데 제대로 지금 영입들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빨리 리버풀은 무언가 세대 교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보강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느낌입니다. 지난 시즌도 잘했지만. 그리고 리버풀과 함께
제가 볼 때는 맨체스터 시티가 지금 제일 밸런스가 좋아요. 네. 물론 클럽 월드컵 때 알힐랄에게 덜미를 잡히긴 했습니다만 전적인 스쿼드의 뎁스, 이 밸런스가 지금 보강 작업을 워낙 잘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고요. 아까 그 퍼거슨님이 패배 내성이 좀 생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본 클럽 월드컵은 오히려 패배 3.0 버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시즌하고는 약간 전술적 유연성이나 패턴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펩 감독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더블 인버티드도 같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술 형태를 상당히 선수들의 어떤 유기적인 유연성을 가미한 그런 움직임 속에서 전술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동안의 획일적인 딱 맞춰놓고 하는 방식에서 지금 탈피하는 느낌이에요. 클럽 월드컵의 그 전체적인 패턴을 보면,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한 번 더 진화하고 이를 갈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네. 지난 시즌만 봐선 내성 생긴 듯해서 그렇겠죠, 퍼거슨이. 근데 제가 지금 클럽 월드컵 보면서 느낀 거는 펩이 1단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2.0 버전이 있었는데 올 시즌부터 3.0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CT를 저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봅니다. 맨시티. 그리고 지금 뭐 더블 스쿼드가 완전히 더블 스쿼드 이상으로 갖춰져 있어요, 팀이요. 네, 그래서 이 팀은 지금 장기 레이스 치르기에도 이제는 완전히 멤버들이 갖춰졌고요. 네. 펩의 맨시티는 올 시즌 매우 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하고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맨시티, 리버풀 우승 후보 경쟁에 들어가고, 그리고 아스날이 지금 이적 시장이 아직 그들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요케레스는 뭐 막 이적 그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와 진짜 그렇죠? 요케레스 건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가기는 갈 것 같은데 스포르팅의 이 바란다스 회장 아시잖아요. 네, 이 바란다스 회장이 이 사람이 종잡을 수 없는 분이라 과거부터 진짜 종잡을 수 없는 분이에요. 포로 때도 그랬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때도 그랬고요. 와, 뭐 나중에 저 은행 수수료 가지고도 그러는 분이에요. 이분이요. 포로 때도 그랬잖아요. 다 딜돼 가지고 완료돼 가지고 뭐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희열 위고 다 뜨고 뭐 다 했는데 마지막에 엎어졌잖아요. 뭐 때문에 엎어졌어요? 은행 수수료. 다니엘 레비도 만만치가 않은 사람인데 은행 수수료 너가 내 이래가지고 싫은데 그거 갖고 파토난다가 다시 또 그래갖고 다니엘 레비가 직접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스포르팅의 바란다스 딜은 끝에 가서 유니폼 딱 들고 구단 가야 이게 성사가 되는 거라, 스포르팅 이 구단은 와 선수들 이제 판을 때 보면 엄청 뭐랄까요, 끝까지 저 손해 보는 장사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스날이 지금 뭐 수비맨디 영입을 했고, 그리고 마두에케, 네, 마두에케를 아스날이 또 데려가면서 첼시 선수들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네, 마두에케는 괜찮은 이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이 선수가 왼쪽 오른쪽을 다 윙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주전으로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사카 선수를 계속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 레이스에서 사카 선수 부담을 좀 덜어줄 때, 네, 이 마두에케 선수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마두에케는 왼쪽 윙어도 되고, 네, 마르티넬리 대신에 왼쪽 윙어로 가서 윙어 역할, 오른쪽 윙어 사카 대신 들어가도 되고, 네, 좋아요. 그래서 장기 레이스 때 이런 선수 한 명 있으면 마두에케, 특히 이제 이런 선수를 조커로 내보낼 때는 상대 측면 수비수들 특히 체력이 떨어졌을 때
좌우 풀백 보고 지금 오른쪽 수비수가 체력이 떨어져서 지금 다리가 좀 풀리고 있네. 그럴 때 투입하면 그냥 1대1에서 먹어버릴 수가 있어요. 네, 마두에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선수는 괜찮은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선발로도 뛸 수는 있지만 아르테타는 좌윙으로 안 쓸 생각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카의 백업으로 본다는 얘기죠. 부카요 사카의. 그리고 요케레스는 어쨌든 간에 지금 아스날에 피니셔가 없기 때문에 피니셔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는 필수 불가결한 공격수 영입 작업입니다. 네. 근데 지금 요케레스는 제가 예전에 원투펀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은근히 통할 수 있다. 네. 그건 제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선수는 일단 프리미어 리그 스타일, 이 잉글랜드 쪽 리그 스타일에 대해서 이미 코벤트리 시절에 챔피언십 있을 때 2자리 골을 넣었잖아요. 계속 2시즌 연속. 이미 조금 적응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선수는 지금 아스날의 이런 유형이 괜찮은 거는 그 하베르츠나 이런 선수처럼 약간 펄스나인이잖아요. 자꾸 이렇게 나오죠. 허리로. 나와서 돌지를 못하고 등지고 자꾸 내려와서 좀 리턴 주고 또 들어가거나 이런 유형들, 공격적으로 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하는, 움직임을 확 가져가지 못하는 이런 선수들이 그동안 아스날의 공격 진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요케레스 같은 선수가 필요합니다. 네, 이 선수 일단 많이 뛰는 선수고요. 네. 그리고 그 박스 주변에서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좌우를 다 돌면서 계속 수비를 끌고 다닐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돌아서 크로스도 해줄 수 있고 오른쪽 돌아서 크로스 해줄 수도 있고 본인이 박스 지원이 이루어질 때 박스에서 빠르게 움직여서 끊어서 득점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피니셔가 필요한 이 아스날에 있어서 요케레스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카드입니다. 네, 물론 다른 선수를 원했을 수도 있는데 이 선수 득점 능력, 그런 득점 본능이 되게 좋은 선수예요. 물론 포르투갈 리그를 약간 경시하는 분들, 믿음이 좀 부족한 분들이 포르투갈 리그에서의 이 엄청난 다득점 39 걸리지 않았습니까? 리그에서 그거를 약간 믿지 못하겠다. 프리미어 리그 와서는 다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스날의 공격 지원이라면 충분히 많은 득점을 올릴 수 있다. 네, 요케레스 선수 그런 선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아스날은요. 네. 계속 공간 찾아서 움직이고 할 수 있는 선수. 그래서 저는 나쁜 선택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요케레스의 선택은.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요케레스가 지금 구단하고 어쨌든 이게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작은 거 가지고 싸우다가 뭐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긴 하지만 그러진 않겠죠. 네. 그래서 아스날 쪽에서 아마 합의점을 찾아서 결국은 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아마 예상은 합니다. 지금 딜이 어떻게 지금 성사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두 구단이 일단 이 종류는 맞춘 것 같죠. 네. 그런데 지금 옵션에서 지금 좀 이견이 있는 거잖아요. 옵션에서 옵션을 어떻게 할 거냐. 서로 지금 그것 때문에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케레스 쪽은 지금 뭐 계속 요즘에 이적 얘기 질질 끌리면서 에이전트도 수수료 나 두지 않을 테니 안 받아도 되니까 이적합시다. 그렇게 지금 계속 요케레스가 아스날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고, 네. 맨유로는 지금 뭐 이적하고 싶지 않다라는 뉘앙스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 훈련도 좀 불참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아마 좋게 끝내려고 스포팅 구단에서 뭐 징계하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다 엎어버리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 스포팅이라는 구단은 돈을 벌려고 거상 아닙니까? 네, 포르투갈 팀들.
그래서 끝까지 저 빅클럽한테 이제 더 뜯어내려고 하는 팀이기 때문에 결국은 딜은 되겠죠. 네. 근데 너무 좀 구단이 이렇게 선수랑 좀 이렇게 선수 입장도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좀 배려하는 마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특히 스포팅이나 이런 팀들 보면. 그래도 같은 가족 데리고 있었던 선수라면 선수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이해하면서 그렇게 가야 그게 이제 구단과 선수 간의 갑을 구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한데 좀 너무 좀 약간 갑의 위치에서만 판단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네. 도도도님이 블루코가 스포팅 꼭 위성 구단으로 만들기. 지금 스트라스부르 지금 있는 것만 해도 네 지금 요즘에 멀티클럽 뭐 이런 부분들도 되게 민감해져 가지고요. 네 쉽지 않습니다. 이거 PPL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스날은 영입이 그렇고 수비 맨디 뭐 영입이 됐고 또 누구 영입했습니까? 뇌르고로 영입했구나. 네 브랜트포드에서 뇌르고로 영입했고 그 다음에 가장 저 핵심 이적은 누굽니까? 케파. 케파. 네 좋아요. 영입을 했습니다. 네. 요케레스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수비 맨디가 중심만 잘 잡아준다면 우승 도전을 같이 하는 구단이 될 것 같은데 무언가 뎁스, 네, 이 뎁스가 리버풀이나 맨시티에 비해서 조금은 좀 떨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도 드네요. 네. 뇌르고르까지도 이제 영입이 되긴 했지만 수비맨디 있고 웨데고르 라이스 있고 데칸 라이스가 확실하게 어떤 롤을 맡을지 이제 좀 봐야겠습니다. 피를로 안드레아님, 네, 황족 행복풀, 네, 그렇게 리버풀이 우승하면 황족 행복풀이 되는 거죠. 네, 그 뒤에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리버풀, 맨시티의 우승 경쟁에 아스날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 네. 그래서 큰 틀에서는 3강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승 경쟁이 정말 치열하겠네요. 거기에 이제 월드 챔피언 첼시가 그런 우승 경제 팀들의 도전을 받는 이제 이런 모양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첼시가 어느 정도 활약할지. 첼시는 뭐 클럽 월드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셨다시피 그 멤버입니다. 네. 그 체계로 이제 갈 거고요. 거기에 이제 에스테방하고 바이노 기튼스가 가세했을 때 과연 어떤 정도의 시너지를 내겠느냐, 그걸 볼 것 같습니다. 마두에케가 나갔기 때문에 주앙 페드로에겐 뭐 기대감이 지금 첼시 팬들 상당히 많죠. 네. 그리고 시몬스 선수가 들어오면 더 좋아지겠죠. 네. 도도도님은 첼시 2위 예상한다고요. 네. 에스테방은 뭐 주전으로 뛰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1군에 등록시켜서 아마 뛰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에스테방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지금 에스테방은 그렇고 1군에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의 저 이선 자원들이 네투도 있고 뭐 바이노 기튼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전으로 들어가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직은 나이가 매우 어리기 때문에 에스테방 선수는 1군에서 기회를 그래도 꽤 주긴 할 것 같아요. 네, 주전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캔드릭 파이즈를 어떻게 할지를 아마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를 보낼지 어떻게 할지. 네. 근데 임대 가기로 지금 거의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는 그렇죠? 임대로 결정이 된 건가요? 네. 임대를 가는 것으로는 알고는 있었는데 캔드릭 파이즈. 그래서 지난 클럽 월드컵에서 그래서 들어오질 못했고요. 경기장은 계속 왔었어요. 캔드릭 파이즈가. 그래서 우승 셀러브레이션 할 때도 캔드릭 파이즈가 있었습니다. 네. 사복 입고. 캔다가 또 내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또 선수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맨유는 쿠냐 영입을 정말 잘했습니다. 쿠냐. 그리고 은베모 선수도 결국은 딜이 성공이 됐네요. 은베모도 들어왔고. 그리고 마지막 공격수 지금 작업을 누구를 해야 할지를 아직 결정이 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베나민 세슈코 선수 얘기가 계속 있었고, 네. 또 요케레스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아마 세슈코 쪽으로 일단은 기사화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잭슨 선수 얘기도 또 나왔는데 잭슨, 세슈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적 자금을 조금 더 아낄, 이렇게 확 급하게 사면서 계속 망했거든요. 제가 보면 맨유가 이렇게 무언가 압박, 팬들의 압박, 사야 돼, 뭐 해야 돼. 그래가지고 약간 미심쩍은데 산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그 맨유가 제가 느끼기에 미심쩍으로 계속 될까? 약간 이런데 그냥 산 경우들이 꽤 많아요. 거액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보면 여기서 확실한 검증 자원은 쿠냐. 조금 미심쩍으면 그냥 쿠냐를 공격수로 써라. 네. 쿠냐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쿠냐를 차라리 공격수로 써라. 미심쩍으면. 그리고 그 돈 아껴라. 그랬다가 확실한 매물 들어올 때 이적 시장에 써라. 뭔가 요건 진짜야. 이럴 때 좀 써라. 네. 자꾸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적 시장을 보면 이적 자금은 있고 팬들은 압박을 하고 계속 부진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확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급한 오퍼가 들어가는 거예요. 급한 판단, 급한 분석. 또 분위기에 휩쓸려서 면밀한 정말 그 작업, 그다음에 확실한 어떤 그런 분석보다는 뭔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영입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기 때문에 조금 냉정해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맨유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맨유기 때문에. 세슈코 지금 이적 90M을 부릅니까 지금? 그 몸값도 엄청 물론 이 선수가 나쁜 선수라는 얘기가 아니고 라이프치히의 세슈코 선수도 스피드도 있고 뭐 체격 조건도 좋고 다 좋아요. 전체적으로 뭐 그 능력은 있는 선수예요. 근데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슈코는 뭔가 확신이 좀 들지 않아요. 이게 약간 호일룬 때 느낌보다는 조금 낫긴 한데 호일룬 땐 그랬으니까 완전히 이 선수를 약간 그랬지만 이 선수보다는 호일룬보다는 조금 낫지만 뭔가 확실한 믿음을 전 들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요케레스랑 비교하면 세슈코가 낫다 이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요케레스가 조금 더 프리미어리그에는 더 맞는 선수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제스코 선수, 네, 그로구님, 빠따 말고는 그닥 아닐까요? 라고 그러는데, 빠따 좋죠. 여러분도 중거리 슈팅 때리는 거 보셨을 거예요. 제스코 빡! 그래서 막 무회전처럼 들어가서 막 키퍼 위로 그냥 빡! 막 들어가고. 근데 전체적인 어떤 판단력, 뭐 그다음에 드리블, 돌파력, 여러 가지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 이런 거 부분 보면 약간 좀 그런 느낌? 뭐 잘할 수도 있죠. 네, 제가 뭐 그런 거를 다 맞추면은 뭐 슈퍼 에이전트가 되게요. 네, 잘할 수 있죠. 근데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왜 그런 느낌을 갖냐면 자꾸 실패하니까, 그러니까 좀 걱정이 들어서 그래요. 네. 에키티케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에키티케. 네. 에키티케는 무언가 리듬이 그래도 있어요. 드리블 칠 때 보면 툭툭툭 순간 스피드로 치고 들어가면서 방향 전환도 하고 그러지만, 이 선수는 전체적인 플레이 자체가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좀 이렇게 믿음, 네, 플레이에 대한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에키티케 득점력, 슈팅력 이런 부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고, 네. 에키티케는 결정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마 조금 더 이제는 향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네. 뭐 그런 느낌? 네.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 네. 제 생각.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쿠냐를 지금 영입을 너무 잘해서, 은베모도 좋은 선수예요. 은베모는 뭐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거기에 좀 공격수를, 근데 사실은 검증된 선수라면 올리 워킨스나 이런 선수가 낫긴 한데, 올리 워킨스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싫은 거죠. 지금 맨유 입장에서는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올리 워킨스는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움직임 좋고. 물론 지난 시즌에 이제 후반기 계속 뭐 결정력에서 무언가 좀 안 풀리는 기간들이 꽤 있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매우 좋은 선수고. 검은 예수님이 은배모는 근데 저번 시즌이 훌로크 느낌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그 전에도 봤을 때도 보면 은배모 선수는 그래도 전체적인 밸런스, 또 왼발 킥 마무리하고 뭐 할 때 안정성이 그래도 상당히 좋은 선수고, 그 다음에 무언가 시즌마다 이렇게 은배모 선수도 성장한 게 확 보이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는 은배모 선수는 괜찮은 것 같다. 쿠냐는 요 선수는 되게 잘하는 선수다. 네. 그런 느낌입니다. 몽크상님이 아모림 전술에는 등딱 해줄 수 있는 공격수가 필요해 보이는데 남은 매물 중에 그런 유형이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홀더 플레이도 확실하게 해주고, 그렇게 전환시켜주고, 본인이 직접 돌파도 해주고, 마무리도 해주고, 뭐 최전방에서 요구하는 게 많은 전술 운영이에요. 3-4-2-1에서 그 원톱이 정말, 아모림 감독이 그 원톱이 정말 좋아야 됩니다. 네. 근데 뭐 지르크지나 이런 유형이 하기에는 지금 반쪽짜리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쿠냐가 그냥 공격수라는 게 어떠냐라는 느낌도 있는 거예요. 쿠냐가 그런 홀더 플레이 좋거든요. 내려와서 홀더 플레이 해주고 들어가서 마무리도 해주고. 좋다 소주님, 딱 해리케인 느낌이네요. 덜덜. 네. 해리케인처럼 해주면 뭐 딱 아모린 감독이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이죠. 쿠냐가 그런 느낌도 할 수 있거든요. 네, 쿠냐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별걸 다 할 수 있는 선수예요. 네. 홀더 플레이, 내려와서 링커 플레이, 들어가서 스트라이커 역할, 뭐 다 할 수 있어요. 네. 본인이 동기부여만 잘 돼 있으면. 그렇습니다.
쿠냐랑 페드루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요? 라고. 뭐 활동 영역이 좀 넓은 분은 비슷하다고 봐야죠.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완전 다른 선수다. 네, 주앙 페드루랑은 조금 성향이 다르고 다르죠. 주앙 페드루랑은. 수비는 맨유가 지금 영입이 특별히 없죠. 그냥 기존 멤버 쓰는 거죠. 리삼마, 네, 요로, 뭐 데리으트 쓰는 거죠. 이렇게 마즈라위를 어떤 식으로 쓸지 모르겠지만 스토퍼로 쓸지 뭐 어떻게 쓸지 가는 거고. 키퍼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키퍼 맨유 팬분들 전혀 얘기가 없나요? 벨기에 키퍼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은 이적 시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지금이 이제 뭐 중간 이적 시장 정도 보면 되겠네요. 중간 정도는 됐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제 시즌 개막 이후에 또 이적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판단할 단계는 아닙니다. 토트넘은 뭐 지금 프리시즌 경기를 또 첫 경기를 레딩전을 또 보신 분들은 또 느꼈겠지만 쿠두스 선수가 지금 몸 상태가 아주 좋죠. 쿠두스 좋은 영입이 됐고 모건 깁스 화이트는 이거 노팅엄하고 이제 그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네. 모건 깁스 화이트까지 들어오면 좋고 센터백도 다카이 고타 선수 아주 좋은 센터백입니다. 네. 일본 대표 센터백 들어왔고 토트넘이 은근히 영입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이 색깔이 사실은 완전히 좋은 결과로 돌풍을 일으킬 거다. 뭐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 축구가 약간 의외성이 있거든요. 네. 안 되면 한없이 안 될 수 있고 잘 되면 와 막 야 이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팀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요. 일단 그리고 선수들이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되는 또 구조예요. 그런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구조는 소유권 잃었을 때 팀 압박이나 그다음에 약속된 미들블럭 그다음에 내려섰을 때 약속된 수비에서의 간격 유지 전환 시에 또 공격 시에 어떤 그 빌드업과 다이렉트한 공격에서의 어떤 선택 또 앞에서의 움직임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사실 전체로 팀원들이 하나가 돼서 그 감독이 원하는 거를 쫙 따라주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단번에 시즌 시작 전부터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효과를 시즌 초기부터 아마 누리긴 힘들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시행착오 단계가 아마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4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전력까지는 결과까지는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느낌 받습니다. 도도도님이 그레암 포터를 봐서 그런지 프랭크도 헤매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약간 이제 그런 느낌도 있다고 또 봐야죠. 네. 그레암 포터 때도 그런 느낌이었죠. 포터의 스타일은 사실은 빅클럽에 왔을 때 저도 그 당시에 원투펀치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요거 조금 애매하다. 네. 요거 좀 애매하다. 좀 애매한데 계속 그랬는데 진짜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못했어요. 네.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토마스 프랭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에 토마스 프랭크는 그것보다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보다는 기본적으로 수비에 대한 리스크는 괜찮아요. 덜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는 어차피 내려갈 곳도 없는 리그 순위잖아요. 포스테코글루 그것보단 잘하겠죠. 그것보단 잘할 거고 맨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맨유 입장에서도 더 내려갈 곳이 없어요. 그것보단 잘하겠죠. 무조건 잘할 겁니다.
근데 이제 4위권 안으로 들어간다든가 하는 그런 돌풍, 이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거보다 그거보다 내려가면 강등이니까. 그렇죠. 네.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나 뭐 제가 보는 거나 비슷하죠. 근데 이거 다 어차피 뚜껑을 열어봐야 되긴 하는데, 시즌 바로 직전의 예상을 제가 다시 할 겁니다. 저는. 네. 그때 느낌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제가 러프하게 예상을 했던 구도가 뭐 얼추 비슷한 경우들도 있고 조금 다른 경우들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즌 직전에 예상을 하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리시즌 치르는 거 다 보고 그러면 이제 대충 보이거든요. 그러면 느낌 나오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도 제가 리버풀 같은 경우도 슬롯 감독 프리시즌 하는 거를 쭉 보고 난 다음에 순위 정했어요. 리버풀은 무조건 3강 안에 든다. 네. 그때 심지어 리버풀 팬분들조차도 순위를 낮게 봤었어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어요. 저거 되게 좋은 축구를 지금 하고 있다. 슬롯 감독은 뭔가 그 기복이 없더라고요. 프리시즌 때도 기복이 없었어요. 이 감독은 딱 보니까 되게 일관되게 들어간다. 그런 부분들을 프리시즌 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리버풀 같은 경우도 저거는 무조건 3강 안에 들어간다. 근데 우승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고 확신의 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뭐 다음 달부터는 좀 되면은, 다음 주에는 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달부터 되면 이제 리그 개막을 앞두고 한 팀에 대한 좀 집중 분석, 한 3-4팀씩 집중 분석을 하는 시간을 또 같이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팬들 여러분들 되게 관심이 많은 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분석을 한번 가져가고, 그때는 그 해당 팬 분들도 초청을 해서 조금 더 그 팬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듣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시간을 가져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